우리는 지금까지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우주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문명을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품고 있습니다. 태양 폭풍은 단순한 우주 현상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전력망과 위성 시스템, 그리고 통신 인프라까지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자연 현상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하늘은 언제든 재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류에게 오래전부터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하늘은 단순히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록의 대상이자 권력과 질서를 지탱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이 하늘의 변화를 이해하려 했을까요? 검증된 밤 에피소드 11번째. 고대의 하늘 기록. 문명이 남긴 마지막 경고. 하늘을 기록한 최초의 과학자들. 인류 최초의 천문 기록 중 하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로니아 사제들은 밤하늘을 관찰하고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성의 움직임과 달의 주기, 그리고 일식과 월식을 계산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들이 주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천문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후대 문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기록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 단력과 왕의 권위, 행정 관리에까지 활용되었습니다. 즉, 하늘의 기록은 생존과 권력 유지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돌로 만든 천문 관측소. 고대의 천문 관측은 문서 기록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구조물을 통해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톤헨지입니다. 영국 평원에 세워진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수천 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여름과 겨울 동지와 하지에 정확히 정렬됩니다. 즉,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건설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의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천문 달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를 관측해 계절을 예측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순수 의례적 기능을 주장하지만 정밀한 정렬은 단순 의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논쟁 자체가 고대 문명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늘을 관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과 정렬된 고대 문명. 비슷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역시 특정 별과 정렬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의 내부 통로는 특정 별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오리온 별자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해석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고대 문명이 하늘을 매우 정밀하게 관찰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신화의 무대가 아니라 시간을 측정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였습니다. 고대의 기계식 천문 컴퓨터. 고대 천문학의 정밀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티키테라 천문기계입니다. 이 장치는 기원전 2세기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동 톱니네 바퀴로 이루어진 이 장치는 태양과 달의 위치, 그리고 일식과 월식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이 장치를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
내부 구조가 복원되면서 이 장치가 얼마나 정밀한 계산 능력을 갖추었는지 더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고대 문명은 이미 천문 현상을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통해 길을 찾다. 천문 관측은 단지 학문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고대 항해자들은 별을 이용해 방향을 찾았습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의 항해 문화는 놀라운 수준의 천문 지식을 보여줍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넜던 항해자들은 별의 위치와 파도의 방향, 그리고 바람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지역에서는 스틱 차트라 불리는 파도, 지도까지 만들어 바다의 흐름과 별의 위치를 결합해 항해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길을 안내하는 거대한 지도였습니다. 하늘을 기록한 문명의 흔적. 남미의 사막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스카 라인입니다. 페루 사막에 그려진 거대한 선과 도형들은 하늘에서만 완전히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선들이 특정 천문 현상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미래적,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결론은 아직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대 문명은 하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늘의 주기. 태양 활동 역시 완전히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약 11년 주기로 활동이 변화합니다. 이것을 솔러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태양 활동이 강해질수록 태양 플레어와 태양 폭풍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 주기를 위성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고대 문명은 이러한 하늘의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고대 기록 속의 하늘. 고대 문헌에는 이상한 하늘 현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불타는 하늘, 붉은 빛으로 물든 밤, 갑자기 나타난 빛의 장막. 이 기록들은 종종 신화나 전설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강력한 오로라나 태양 폭풍의 흔적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역사 기록 속에는 열대 지방에서도 오로라가 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자치통감,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붉은 하늘과 빛의 장막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태양 폭풍이 있을 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늘을 이해하려 했던 문명. 인류는 항상 하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구조물, 별과 정렬된 고대 도시, 천문 주기를 기록한 문서.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기록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주 기후 연구의 역사적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 현대 과학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많습니다. 태양 활동의 장기 주기, 지구 자기장의 변화, 우주 환경이 기후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대 문명의 기록 속에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단서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문명이 하늘을 어떻게 관찰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고대 기록 속에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하늘의 재난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기묘한 하늘의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판단은 외주 주지 마세요. 생각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